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시법을 강의하는 홍승한입니다. 자, 보시고 이제 이번에 제 1회 모의고사죠. 자,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차피 자 1회 모의고사는 성적 많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대신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 뭔가 하면 문제 나온 제목들이 이제 우리 시험 나오는 그 중요한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제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왔구나 확인해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시험 끝나고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뭔가 하면 시험 보다 보면 막 점수가 되게 안 좋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안 좋은 대신에 자 점수는 연연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뭐 2월, 3월, 4월 까지는 모의고사가 봐도 점수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그 시험 나온 부분들 꼭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나온 지문들이 다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제목들입니다. 이제 보시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1번은 보시면 이제 자 문제 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여기서 이제 용어 정의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자 모든 법률은 용어가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죠. 용어를 꼭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기억번 자 뭐란 지적 측량하지 아니하고, 요게 중요한 말이죠. 측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전산화된 지적 데이터 파일을 이용하여 쭉 가서 끝에서 이제 나중에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거면, 요게 중요한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첫 번째는 원래 도면은 종이도면이죠. 종이도면을 전산으로 옮겼어요. 별도로 측량을 따로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종이도면을 스캐닝을 떠가지고 이어놓은 도면이 여기 이제 연속 지적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서 연속 지적도 들어가 있는 거 골라봐야 되겠죠? 자, 골라보시면 이제 자 이제 2번 이제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필지별로 경계점 등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직선으로 나왔고, 또 하나가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경계라 부를 거예요. 경계. 그래서 여기 이제 경계 나오는 거 어디 갔습니까? 경계가 여기 이제 여기 있네요. 그럼 이제 답은 나왔네요. 4번이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지적도에 등록된 데 있죠. 지적도 나왔고, 또 하나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녹하는 것. 요거를 이제 여기는 이제 축척 변경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용어가 이제 용어 정의가 가장 기본되는 사항들입니다. 용어 정의 첫 번째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됐고, 하나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요거 왔어요. 이제 문제가 이제 지번에 관한 사항. 자, 앞으로 이제 지번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지번 보겠습니다. 지번 돼 있고 이게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첫 번째 1번. 1번은 우리가 많이 보던 지문이죠. 자, 뒷달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뭐라고? 산. 이렇게 이제 하나 외워놓으세요. 이제 숫자 앞에 산. 우리 산 100번지 그러죠? 또 올려주시면 되고. 2번은 이제 지번은 본번과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번과 부번을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 연결하고, 이 짝대기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번에서 이제 뭐 100-1 그러면 안 돼요. 100-1이 아니고 뭐다? 100의 1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제 요것도 이제 현재 시행령 법률 조문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등록 전환. 신규 등록 전환 원칙은 이제 또 올려보세요. 원칙은 우리가 인접지 본번의 부번에 부릅니다. 이렇게 했죠. 이제 100번지 옆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 만들었을 때 찾기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0번지 옆에 있으니까 100의 1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등록 전환은 인접 토지 본번에 이 부번을 지번으로 붙입니다. 됐고. 그럼 이제 4번은 자, 분할이에요. 자, 분할의 경우에 1필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좀 어색하죠. 그래서 자, 본번은 맞아요. 근데 이제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해야죠. 이제 그럼 이제 자,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9번지 이렇게 있고 10번지가 있다. 11번지 쭉 나가요. 10번지를 잘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10번지 쓰면 되겠죠. 원래 지번. 여기는 이제 10번지를 잘랐으니까 10의 1 이렇게. 두 번째 10의 1을 또 잘랐어요. 여기 10번지 쓰면 되고, 여기는 이제 10의 2 이렇게 됐고, 또 10번지를 또 잘랐다. 몇 번지? 여기 이제 10의 3. 자, 포인트. 10번지를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본번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본번의 왔고, 그 다음 이제 왜 3번지죠? 최종 부번이 2번이었으니까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자, 포인트. 토지를 분할하면 본번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본번의 왔고, 본번이 안 바뀌니까 뭐 바꿔야 돼? 부번. 어떤 부번?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림 가지고 거꾸로 말을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여기 4번이 틀렸네요. 됐고. 5번 합병의 경우에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선순위 지번. 선순위 지번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선순위 지번인데 기왕이면 본번 위주로 부번 위주로 본번 위주로 이제 본번 중 선순위 지번. 오케이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 파트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니까 자꾸 보셔야 돼. 이제 지번 우리 공부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잡아주시고 자 그다음 3번. 3번은 이제 지목에 관한 문제네요. 지목 파트인데 조금 잘라놨어요. 지목을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목돼 있고 이제 틀린 것은 와 있죠. 이제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 포인트 산림 및 원야가 나왔다. 원야라는 말은 들판 그 말이죠. 그래서 산이나 들판 지목이 뭐다? 여기가 임야 됐고 그다음 얘가 쭉 나오죠. 수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우리 이렇게 외웠어요. 앞걸 따가지고 수주감자, 모습황 그랬죠. 자, 산속에 암자가 있어요. 이름이 수주감자. 모습이 보기 좋아 나빠요? 완전히 황이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수주감자, 모습황 이렇게 했고 이제 포인트 앞에 있습니다. 산림 및 원야. 그 다음에 자연의 이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까지는 하천과 똑같죠. D가 왔어요. 이제 하나 소규모 수로부지다. 요게 이제 국어가 되겠죠. 이제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국어는 문장이 두 개인데 첫 번째 그거 봐야 돼.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요 말이 오거나 또 하나 소규모 수로부지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정확히 국어입니다. 됐고 자 그다음 이제 물이 고이거나 상시로 물을 전하고 있는 자 물이 고인 토지네요. 이제 물이 고인 토지는 지목이 뭐다? 여기가 유지되겠죠. 또 이제 그걸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쭉 가다 보면 이제 자 여기 포인트가 유지는 이제 또 뒤따라 한 개 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다.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이렇게 같이 또 올려보시고 자 또 배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고여 있으니까 유지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요 두 문장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어요. 국어와 유지 구분하는 거 됐고 자 그다음 이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 그 다음 줄 읽으세요.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다.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주차장은 제외예요. 주차장은 제외하고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 지목이 뭐다? 여기가 이제 잡조부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일반 공중의 유락이나 휴양. 자, 유락이나 휴양. 여기 이제 노는 곳이죠. 그 다음 또 뒤에서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그냥 수영장 아니에요. 어떤 수영장?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이런 시설물을 어딘가 하면 캐리비언 베이, 워터파크 그런 데죠. 또, 자, 그 다음 이제 놀이터. 이것도 그냥 놀이터가 아니고, 자, 가운데 점이죠. 여기 이제 요 말이 같이 걸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 어딘가 하면은 에버랜드, 서울랜드 이런 데. 또 이제 야영장 나와요. 이게 이제 지목이 공원이 아니고 뭐가 와야죠? 여기는 유원지 그래야죠. 이렇게 이제. 유원지로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지목들 다 이제 중요한 지목들이에요. 시험 나오는.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이제 우리 시험은 과거에 요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국어와 유지. 이렇게. 그럼 최근에 이제 요 파트 이제 공원 또는 체육용지, 유원지 파트 이렇게.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지목도 꼭 수업 끝나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됐고. 자, 그다음 4번. 4번은 이제 토지의 면적 파트예요. 자, 면적 결정인데 여기 이제 오늘은 그거 해놨어요. 자, 이제 면적의 최소 등록 단위. 자, 이거 이제 볼게요. 면적 돼 있고 이제 옳게 연결한 것 됐습니다. 첫 번째, 축척이 600분의 1이죠. 600분의 1적은 되게 정밀도가 높은 적이에요. 여기 이제 자 이렇게 합니다. 1피치 면적이 0.1 미만일 땐 얼마로 한다? 0.1로 한다.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임야도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축척이 1000단위. 1000단위 지역은 여기 이제 이렇게 하죠. 우리가 면적을 조금 덜 자세하게 얼마까지? 이건 1제곱미터까지. 그래서 1피치 면적이 1 미만일 때 얼마로? 1제곱미터로 한다.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자, 세 번째는 보세요. 경계점 좌표구 등록하는 지역. 자, 줄 하나 꺼주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현재 요거는 이제 우리 전국에 다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하시면 돼.
요거는 어딘가 하면 현재 서울에서 강남 3구 또 수도권 신도시들 그런 쪽에 맞는 장부가 요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적은 이제 대부분 축척이 이제 500분의 1입니다. 저물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 구해야지. 0.1까지. 오케이. 그래서 1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면적의 이제 그 기본 등록 단위 정확히 아셔야 돼. 그래서 600분의 1지요. 또 하나 경계점 좌표 시행적은 면적의 최선이가 얼마? 0.1이고. 자, 그 외 지역은 이제 최선이가 얼마다? 이제 여기 이제 면적은 1 정도까지. 이제 면적의 등록 단위. 이것도 이제 뭐 심심치 않게 뭐 시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고. 자, 그다음 이제 3번도 이제 우리 시험 빈출 문제예요.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기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앞으로 시험 보러 하시면 보통 두 문제가 시험 나옵니다. 두 개 나오고 틀린 것은 돼 있고. 첫 번째, 자 명칭 보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두 개는 똑같은 장부예요. 똑같은 장부인데 명칭만 틀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이렇게 해줘. 우리가 A4용지를 딱 갖다 놓고 절반을 잘라. 왼쪽에는 토지 표시가 들어와야죠. 그러면 토지대장에 토지 표시 4가지 뭐 있다. 가장 기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이제 4개 들어왔고. 요거 이제 이상하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임야대장이에요. 똑같은 장부에 두 개다. 근데 우선 첫 번째가 이제 토지 고유번호인데 우리 또 하나 외우고 있는 거 있죠. 토지 고유번호는 어디만 등록을 안 해요? 이거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해요.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소유권의 지분. 자, 이제 뭔가 하면 임야대장은 이제 보세요. 또 두 개 똑같은 장부인데 소유자를 적어줘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소유권 지분 요거는 별도로 기록을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명칭 자르셔야 돼. 명칭.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확인할게요. 공유지 연명부. 한번 떠올려보세요. 공유지가 뭐예요? 공유지. 자, 한 개 토지를 A, B, C 3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여기가 공유지죠. 문제는 이제 A, B, C 소유가 셋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토지는 토지대장의 소유를 어떻게 적어줘요? 토지대장 소유자를 이렇게 적어줘요. A 외 2인 이렇게.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공유지에서 소유자 대표를 소유자를 하나밖에 몰라요. 이렇게 이제 나머지 알아야 되겠죠. 만든 장부가 공유지 연명부예요. 첫 번째,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사항이 2가지가 있어요.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사항 2가지. 그게 이제 토지의 소재와 지번 들어가 있어야죠. 그 다음 이제 공유지니까 소유자 누군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소유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4번도 이제 잘라 읽으세요. 대지권 등록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지권 나오면 떠올라야 돼. 대지권. 대지권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치. 아파트. 자, 101동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다 분양 끝났어요. 이제 무슨 우리가 내가 아파트에서 301호 사면 301호만 사는 거예요? 토지 지분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앞으로 아파트는 이제 301호 건물과 토지 있는 지분 양자를 묶어놨습니다. 이게 대지권이에요. 앞으로 대지권 나오면 떠올라야 돼. 아파트 부지. 오케이. 또 포인트는 이제 그러면 아파트 부지인데 아파트 부지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유 부분 소유자의 공동 소유예요. 아파트 부지도 공유지단이다. 공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항은 똑같이 다 들어와야 돼. 이렇게. 왜? 아파트 부지도 공유지니까. 자, 그다음 이제 아파트니까 여기다 아파트에 관한 거를 3개를 적어줘야 돼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집합 건물의 명칭. 무슨 아파트 적어줘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몇 동 몇 호 적어주고.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요 비율. 요거를 여기를 대지권 비율 그래요. 명칭하셔야 돼. 앞으로 대지권 등록해 놨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파트. 아파트니까 이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몇 동 몇 호 적어주고. 또 이제 대지권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제목이 이제 잘라 읽으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가가 비싼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은 장부를 한 개 더 만들어 놨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명시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자, 모든 지역 공부에 공통사항이 2가지 있죠. 뭐와 뭐?
토지의 소재와 지번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명칭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뭐 적어줘야 돼요? 그렇지. 좌표 적어줘야지.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부호 및 부호도.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이 파트는 이제 하나씩 외우지 마시고요. 이제 그림 3개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토지대장, 두 번째가 지적도, 세 번째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문제도 꼭 복습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5번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또 그다음 이제 6번은 요거 왔네요. 이제 자, 지적도면 줄 그어주시고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법에서 우리가 가끔 지적도면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요거 이제 지적도, 임야도 두 개 묶어서 법에서 지적도면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명시하시면 되고. 그래서 볼게요. 지적도면의 등록사 모두 골라야 돼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색인도. 요 색인도 우리 그렇게 했죠. 도면 꼭대기에 십자가 표시 있잖아. 그게 뭐다? 그게 색인도. 그 다음 아까 외운 거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사항 2가지 뭐 소재와 지번. 요거는 꼭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디귿번에 도화선과 그 수치. 우리가 도면에서 도면 테두리선이 도화선이죠. 그리고 좌우 사이드 아래 숫자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도각선 수치라 부릅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리을번 토지의 고유번호. 이것도 하나 외워주세요. 이제 토지 고유번호는 어디만 등록을 안 한다? 도면에는 안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도면이니까 이 고유번호는 빠져야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또, 자, 미음번 토지의 지목과 경계. 그럼 한 번 더. 자, 지목은 도면에 적어줘야죠. 근데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이 지목은 정식 명칭이 아니고 뭐로? 부호로 적어준다. 이렇게 했고. 또,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이제 경계. 경계는 요건 어디 가야죠? 도면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리을번 빼고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요 3장에서 지적공부 등록사항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림 3개 토지대장, 두 번째가 지적도,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림 3개는 반드시 좀 이제 그림을 보는 게 좀 편합니다. 오래가 기억이. 이제 요것도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만들어 문제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 7번. 7번은 요거 한데 이제 지적공부의 공개 파트. 여기도 시험에 꾸준히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아마 올해 시험은 여기가 이제 하나 나올 차례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지적 공부의 공개 등 됐고. 자, 틀린 것은 자 1번. 자, 국장은 여기 줄 적어주세요. 요과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존해야 하는 지적 공부. 여기 우리가 한 단어 앞으로 여기를 이렇게 여기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 불러요. 한 단어로 뭐다? 여기가 불가시적 지적 공부. 또 뭐 그렇게 표현해요. 전산 지적 공부라고. 앞으로 불가시적 지적 공부. 복제 관리 최후 추구는 누가 한다? 이건 국장. 요거 이제 주요 지문이고. 자, 두 번째 이제 또 왔죠. 여기 줄 긋게요. 저기 이제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이제 누가 보존한다? 이거 이제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보관해야죠. 국장이 아니고. 자, 이제 1번, 2번 다른 지문입니다. 다시 1번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정보관리 최고 축은 누가 하고? 국장. 두 번째 불가시적 지적 공부. 요거 자 보존은 누가 한다? 여기 이제 시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이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은 다른 내용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됐고. 그 다음 3번에서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신청은 누구에게? 이제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 읍면동장도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출력해서 주면 된다. 그 말이고. 그 다음 이제 또, 자, 볼게요. 저 4번에서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 멸실손에 대비해서 이제 정보관리 최고 추구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이제 1번과 4번 다른 지문이죠. 1번에서 불가지적 지적공부. 정보관리 최고 추구는 누가 하고? 국장. 두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 정보관리 최고 추구는 지적소관청이 담당합니다. 됐고. 그럼 이제 5번에서 이제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한 제 지적 전산자료.
요거 이제 심사받아야 되겠죠. 심사는 누가 한다? 요거 이제 관계 주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관계 주행정기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이 이제 3장 뒷부분에서 즐겨 뜨는 지문들입니다. 특히 여기서 앞에서 지적 공부의 보존 및 관리 파트 꼭 보셔야 돼. 이렇게 충분히 이제 문제로서 오래 출제될 수 있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 8번. 8번은 이제 요거네요, 이제. 토지 이동 사유. 앞으로 이제 우리 토지 이동 사유도 뭐랄까요? 6가지 맨날 공부하거든요.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또 해면성 말소까지. 이제 명칭 쭉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요 1번은 요게 이제 등록 전환 파트인데, 등록 전환 요거 이제 이렇게 했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됐고, 여기 이제 포인트. 자, 간겸령에 따라 개발 행위에 허가를 받으면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허가란 말이 중요한 포인트고. 자, 그 다음 이제 2번에선 2번 우리 흔히 말하는 요거 이제 의무적 분할이죠. 그래서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변경됐어요. 여기 이제 며칠 내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의무적 분할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 3번 여기는 거기에 이제 의무적 합병. 그래서 이제 그 지목이 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쭉 나오고 며칠 내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이제 의무적 합병이죠. 그래서 의무적 합병.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서 이제 여기는 지목 변경 파트인데, 여기는 보세요. 국토법 등 간기업령에 따라 형질 변경 등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요.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요. 공사가 준공돼야 되겠지. X. 이제 4번이고, 이제 요런 단어가 이제 시험 칠 때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착수가 아니고 뭐 공사가 뭐 한 때 준공된 때. 여기 이제 지목 변경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5번은 이제 토지가 바다가 됐네요. 소유자가 이제 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90일 이내에 이제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제 소관청에서 이제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토지동 사유들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특히 뭐 등록 전환 파트, 합병, 해면서 말소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됐고. 자, 축척 변경. 이제 축척 변경 여기도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매년 나오는 포인트예요. 축척 변경, 옳게 연결한 것 됐고. 첫 번째. 자, 이제 첫 번째 점은 여기는 이제 뭔가 하면 축척 변경 시행 공고 기간이에요. 그래서 축척 변경 시행 공고 얼마? 20일 나와야 되겠죠? 20일. 딱 됐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점은 뭔가 하면 요거 이제 청산금의 납부고지와 수령통지예요. 요거 이제 자 보세요. 공관날부터 며칠 내. 요것도 이제 20일 나와야 되겠죠? 20일. 20일. 요렇게 내겠죠. 밑에는 지우고 이제 요 기억 1번과 5번 둘 중에 하나네요. 자, 그다음 이제 또 이제 자, 통지 청산금이 기분 나빠요. 이제 여기 이제 이의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누구에게 이의청한다. 지적 소관청에. 요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이제 얼마 이내 누가 1개월 이내 축변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답은 1번이고, 자,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외웠어요. 이제 잘라서 이제 앞에 자 축척 변경, 자 시행 공고기한은 얼마? 여기가 20일. 소유자가 이제 경계점 표시해야죠. 30일. 넘어와서 이제 청산금 공고기한은 날짜가 줄어들어서 15일. 청산금의 납부고지와 수령통지는 20일. 자, 통지 왔는데 청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청한다. 여기 1개월 이내 지적 소관청에 하고,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 누가? 1개월 이내 축변이가. 금액이 정해졌죠? 그 다음 이제 청산금 납부해야지.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지급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이렇게 정리하세요. 20, 30, 15, 20, 1월, 6월 됐고. 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축척변경 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여기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됐고, 3분의 2. 또 하나 있죠. 축변이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날짜 잡아주셔야 돼. 그래서 20, 30, 15, 20, 1월, 6월.
앞에는 3분의 2, 뒤에는 2분의 1.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암기하는 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다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확인해 놓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10번. 요 10번 여기는 뭔가 이제 지적 정리 파트예요.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정리하는데, 보세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우리가 소유자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근거 서류가 뭐예요? 이제 소유자는 등기 관련 서류가 중요한 근거 서류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자, 뭐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지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게 이제 등기한 서류들이고, 이제 등기 신청 정보는 이건 다른 말로 등기 신청서예요. 그럼 권리가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거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소유자에 관한 이제 근거 서류는 뭐가 있다? 묶어서 이제 여기서 1, 2, 4, 5 묶어서 이렇게 하면 돼.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1번.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지적 측량의 대상과 절차. 우리 시험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적 측량 대상과 절차 됐고. 자, 틀린 거 돼 있고. 이제 1번 지적 기준 설치할 때 무슨 측량? 여기 이제 기초 측량. 이제 용어 정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또 두 번째는 보세요. 건축물의 현황과 그 다음 쭉 가서 이제 경계를 대비할 때 건축물의 현황과 여기서 도상 경계를 대비할 때 무슨 측량? 이게 이제 지적 현황 측량 하면 되고. 그래서 현황은 꼭 현황이 와야 되지만 요것도 와야 돼. 경계라는 말. 요 빠지면 틀린 지문입니다. 자,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줄거고. 이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언제까지?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3번도 이제 빈출 지문입니다. 명칭하세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됐고. 4번. 자,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부, 측량 결과도, 면적 측정부, 성과 파일 등 성과에 관한 자료를 어디 제출해서? 소관청에 제출해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검사 측량은 원칙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이제 그 조항이고. 자, 그 다음 이제 5번. 지적 소관청은 성과 정화도 인정하면 지적에서 성과도를 이제 확인했죠? 요가서 이제 지적자 성과도. 요거 이제 자, 누구에게 발급한다? 측량 의뢰인이 아니고 누구? 지적 측량 수행자를 줘야죠. 이제 주고. 다시 수행자가 누구에게? 측량 의뢰인에게 교부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중요한 단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지적 측량 성과도가 나왔다. 성과도. 요거는 이제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답니다. 이제 지적 소관청에서 검사 측량하고 주는 서류가 이제 지적 측량 성과도고. 요거는 누구에게 발급한다? 의뢰인이 아니고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자, 문제. 지적위원회 및 지적 측량 족부 심사.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인데 보세요. 자, 중앙지적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국토통부 지적담당 국장이 아니고 여기 이제 싹 지고 이제 국토통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국장. 그다음 이제 임기 나왔네요. 임기는 2년이 맞죠. 근데 임기 2년인데 여기서 이제 위원장 부장 포함 제외. 이제 여기 제외하고 2년. 위원장 부원장은 공무원들이에요. 담당 국장, 담당 과장 가는 거 이제 제외하고 2년 됐고. 그다음 3번에서 이제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자, 그다음 볼게요. 이제 지적 측량 족부 심사는 누구에게 제기한다? 여기 꼭 이렇게 하죠. 관할 시도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족부 심사를 총괄합니다. 이렇게 이제 3번 이상이 없네요. 됐고. 자, 그다음 4번. 자, 지방지적위원회 이제 얼마 이내에 심의가 한다? 여기가 60일 와야 되겠죠. 60일 됐고. 또 그 다음 이제 자, 의결서가 이제 시도로 날라왔어요. 날라왔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볼게요.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이제 청구인 및 이행 통지해야죠. 여기가 며칠 내? 여기가 7일 내. 이렇게 이제 날짜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지적 측량 족부 심사 절차 쭉 잡을 필요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이제 시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등기법 넘어가서 13번. 등기법 옳게 연결한 것. 첫 번째 1번에서 볼게요. 자, 1번은 요거네요. 현행법상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문제. 그래서 옳게 연결한 것도 있고, 자, 보세요. 자, 현행법상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등기를 마친 경우 언제? 등기를 접수한 때로부터. 그 시기를 이제 앞당겨 주겠다 그 뜻이죠. 그래서 접수한 때로부터. 셋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이제 자, 일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내 토지나 내 건물에 등기부가 있었죠. 지금 바꿨어. 이렇게 지금 정확히 말하면요, 지금은 내 토지나 내 건물에는 등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기록을 묶은 세트가 등기부예요. 의미 약간 바뀌었어요. 다시 내 토지나 내 건물에 뭐가 있고 등기 기록이 있고, 이 등기를 묶은 세트가 이제 등기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정답은 이제 13번에 1번이네요. 됐고, 자, 그다음 또 확인해야죠. 부동산 전부가 멸실했을 때 무슨 등기? 멸실 등기 해야 되겠죠. 이제 용어 정의하시라고 뽑아놨어요.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즐겨 쓴 용어들이기 때문에 용어 정의가 이제 중요합니다. 됐고, 자, 그다음 14번.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 요것도 이제 자주 언급되는 포인트죠. 자, 돌려볼게요. 자, 첫 번째 등기명의인 표시. 자, 볼게요. 우리 갑 앞으로 등기했다. 갑이 등기명의인이죠. 갑에 뭐 적어야죠? 갑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요 우리가 묶어서 여기를 등기명의인 표시라 불렀어요. 무슨 문제는 이제, 자, 요 말은 뭔가 하면, 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뒤는 소유자가 이름이나 주소를 바꿨어요. 그때는 게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그럼 이제 보세요. 소유자가 이름의 주소 바꿨죠.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여기 이거는 항상 부기등기합니다. 또 그 다음 이제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우리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저당권 설정 그러면 그거는 주등기가 되겠죠. 문제 여기서 이제 전세권을 담보 잡혔어요. 그럼 이거는 전세권을 따라가야 되겠죠. 이거는 소유권 이외 걸 목적하니까 뭐다? 이거 이제 부기등기입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소유권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 목적은 주등기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게 뭐다? 그게 부기등기입니다. 이제 대표가 이제 2번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전세권 설정, 또 저당권 설정. 자, 보세요. 요거 정시명시 요거예요. 우리가 전세권 설정 그럼 요거는 소유권에 대한 전세권이에요. 또 우리가 저당권 설정 그러면 이것도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입니다. 소유 앞에 숨어 있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래서 이게 여기는 부기등기 아니고 뭐다? 이거 이제 주등기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또 이제 회복등기는 전부 일부 잘라줘요. 그래서 이제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부기등기 나오면 떠올라야 돼. 두 가지. 첫 번째는 소유권 이외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 두 번째는 등기부의 일부의 변경, 경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크게 두 가지다. 자꾸 대입시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15번은 이제 등기의 대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첫 번째, 자, 부동산의 일부의 용익권 등기. 자, 볼게요. 틀린 것도 있고, 부동산의 일부의 용익권. 용익이란 말은 사용 수익이죠. 그럼 내가요, 타인 토지를 언제나 전부를 다 써야 돼요? 일부만 써도 돼요? 일부만 써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일부의 용익권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됐고, 두 번째 이제 권리의 일부. 다른 말로 지분이죠. 자, 이게 요 지분인데,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등기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게 허용되지 않죠. 이렇게. 2번이 이제 틀린 표현이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은 권리의 일부. 지분. 저당권은 대여한데요? 요거는 등기할 수 있지. 자, 그럼 또 올려보세요. 우리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일물일권주의와 예외라 그래가지고 표를 그렸었어요. 표를 이제 앞에는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의 일부. 요게 다른 말로 지분이죠. 앞에는 용익권 설정.
뒤에는 처분행위. 처분행위 대표가 그거예요. 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또 그것도 있죠. 저당 설정. 또 처분행위 일종입니다. 이 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첫 번째,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은 등기할 수가 있죠. 내가 타인 토지를 꼭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일부만 써도 된다 그 말이고. 두 번째, 이제 내가요 내 토지를 절반을 팔고 싶어요. 그냥 딱 가서 가봐한테 내 토지 절반 사세요 이렇게 하면요, 절반 어딘지 알아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에 처분행위는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내 토지를 절반을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미리 분필을 하고 처분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인 채로는 처분할 수가 없다 그 개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권리 일부인데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토지가 이제 A와 B의 공동 소유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A의 지분은 연두색이에요. 토지를 이렇게 점으로 자른 거예요. 지분이란 말은. 전체에서 이제 A의 지분이 절반. 연두색 점이고, B의 지분은 파란 점.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동 소유입니다. 앞으로 지분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지분은 지역을 나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지분은 뭐다? 점이다. 두 번째는 지역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 등기할 수는 이 토지를 우리가 점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X.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A가 지분 2분의 1이죠? 자기 지분 처분하면 돼야 안 돼? 그거는 돼요. 지분 2분의 1 독립은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표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요 표에서 정답이 2개 떴어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유치권, 동산 질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 이제 조족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다. 자, 여기서 이제 자 컨테이너 구조예요. 이렇게 한 거네. 제가 이번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딱 사가지고 이렇게 창문 뚫고 출입구 만들고 산에 탁 얹어놨어요. 우리 집 이렇게 하면 등기 되나 안 되나요? 우리가 이제 수업시간에 이렇게 했죠. 우리는 이제 건물만 등기한다. 그렇게 안 했고, 우리는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건물 외관이 뭐가 있어요? 정착이 되고,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이죠. 요거 이제 아직 정착이 안 됐죠? 여기서 조족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지방공사 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 지방공사 한 컨테이너 구조니까 등기할 수가 있다죠. 우리 흔히 표현하는데 건물에 외관이 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것도 이제 꼭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과거 이것은 이제 기출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자, 그다음 16번. 16번은 이제 등기부 양식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자, 틀린 것은 돼 있고. 이제 1번은 요거네요. 우리 이제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로는 지켜지고 있다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법률 조문입니다. 그래서 1동 건물 속한 전부에 대해서 이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합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구분 건물에서 이제 1동 건물은 뭐만 두고? 표제부만 딱 두고. 전유분마다 표제부 갑굴구. 이거 다 묶어서 이제 1등기 기록 그 말입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3번은 갑구예요. 갑구 제일 앞에는 뭐가 있다? 순위번호란.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마지막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돼 있고. 그럼 4번에서 이제 구분 건물에 보세요. 구분 건물의 경우에 이제 제일 앞에가 이제 1동 건물의 표제부죠. 위에는 1동 건물의 표시.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 제목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1동 건물의 표제부 밑에가 무슨 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번에서 구분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요건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거기에요. 301호 표제부. 밑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와야죠.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란. 표시는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 요거는요. 자,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 대지권 뜻의 등기 요거는 아파트에서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 그래서 아파트 토지 등기부. 해당 구의 직권으로 등기한다. 명칭 구분하셔야 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번이고, 자, 다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요 4번과 5번 두 개 특히 잘 보셔야 돼,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 양식 이렇게 되고.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17번. 이제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권리자 의무자는 언제나 절차법상이죠. 또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언제나 등기부 기록에 따라 분류한다. 누가 앞으로 등기했는지,
없어진 요거 구분하시면 충분히 문제는 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는 이제 의무자는 매도인 되겠죠? 등기해주면 권리 잃어버리니까 권리자가 이제 매수인 그러겠지. 제목. 그 다음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권리자는 누구다? 전세권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자, 전세금 1억에 전세권 설정을 했다. 을 앞으로 등기해야죠. 그러니까 권리자는 전세권자가 되고 의무자는 누구다? 갑이니까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그 다음 이제 3번에서 전세권이 이전됐어요. 그래서 이제 을이 병한테 자기의 이제 전세권을 이전했다. 그 이전하고 을은 아웃됐네요. 아웃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볼게요. 말소등기 의무자는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을은 아웃됐으니까 병해등기 지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무자는 이제 전 설정자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전세권 양수인 그래야지. 전세권 양수인. 그럼 이제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저 갑이니까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불러야지. 이제. 그래서 그림을 자꾸 이해하셔야 돼. 그럼 또 이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저당권을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자는 누구? 저당권자. 권리자는 누구다?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가 집주인. 그 다음 이제 또 5번에서 채권 채권을 진행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갑이랑 을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채권 채액 10억으로 하는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이제 등기할 때는 자, 보세요. 권리자가 누구? 근저당권자. 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 여기서 이제 금액을 10억에서 이제 20억으로 이제 증액을 시켜요. 증액. 그럼 이제 자, 금액이 늘어났죠? 그럼 이제 누가 유리해진 거예요? 근저당권자가 유리해진 거지. 그럼 불리해진 거는 근저당권 설정자. 왜? 채무가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거 따져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각종 등기에서 권리자와 구별. 가장 이제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딱 잡으셔야 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자꾸 이해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 18번. 이제 등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앞으로 정보 대신에 여기다가 서류 그러면 돼요. 이제 등기 신청 서류와 이제 첨부 서류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됐고. 첫 번째 1번. 1번 요거는 이제 일괄 신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 목적과 등기원이 동일하거나 이렇게. 그 밖에 대법원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이때 이제 한 개 서류에 여러 개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단어로 뭐라 부른다? 일괄 신청. 이렇게. 한 번 이제 들어 놓으셔야 돼. 그 다음 이제 2번은 뭔가 하면 여기 거민제도예요. 우리 거민 나오면 떠올라야 되는데. 거민은 이제 언제 거민 대상? 거민 나오면 그렇지.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오케이 이제. 이때 이제 거민 받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 보세요. 이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대요. 그때 이제 의무자가 등기 정보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첨부한다? 틀린 거지. 첨부할 수가 없지. 첨부하지 아니한다지. 그럼 이제 만약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할 때는 첨부해요, 안 해요? 내 거니까 첨부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3번도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등기했다. 그럼 등기한 이제 을에게 원칙은 뭘 줘야 돼? 등기했으니까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이제 통지하겠죠. 이제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은 이제 인감증명이네요. 여기서 이제 하나 소유권의 등기명인 한 단어로 뭐다? 소유권의 등기명인. 이게 이제 소유자가 되겠죠. 하나 외우세요. 이제 인감증명은 언제 첨부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데 인감증명 제출합니다. 그래서 서류 파트가 지금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 한번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친숙해질 겁니다. 됐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자, 이제 각하사유 왔네요. 각하사유도 시험에 꾸준히 나온 단골 문제죠. 그래서 각하사유 등기 안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아닌 것. 첫 번째, 자, 상속인 중 일부가 전원 명의의 상속 등기. 자, 이제 상속 등기는요
내 거와는 따로 못해요. 근데 일부가 전원명의로 등기해줘.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돼요. 내 거와는 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1번. 그럼 두 번째 이제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특약사항도 이제 법의 근거를 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 3번에서 저당권과 피담의 채권을 분리 양도한다. 분리 처분할 수 없지. 금지고. 또 그 다음 이제 4번에서 이미 보존등기 된 부분에 다시 보존등기.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중등기예요. 못했지. 또 그 다음 이제 자, 구분 건물에서 전유 부분과 사용권을 분리 처분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요 2, 3, 4, 5번 요게 이제 우리 흔하던 각가사유 29조 2호 위반들의 이해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꼭 이해하셔야 돼. 요것도 이제 빈출 문제입니다. 됐고. 자, 그다음 이제 20번 소유권 보존. 자, 또 올려보세요. 소유권 보존은 이제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게죠. 부동산을 원시 취득했을 때 등기부 최초로 개설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돼 있고 틀린 것은 자 1번 토지대장 또는 건축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상속이나 거기에 포괄 승계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초 소유자가 이제 등기부를 처음 개설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 이제 기본 지문입니다. 딱 그래서 이제 하나 잡아주시고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 군수정의 확인. 우리 여기 이제 확인 서면 그래요. 중요한 건 확인 서면 요거는 이제 토지는 관련이 없어요. 요건 어디만? 요거는 건물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권 X. 앞으로 여기 이어서 이제 자 구청장 확인 서면 요거는 토지 건물에서 뭐만. 요거는 건물만.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주로 정답되는 지문 중 하나입니다.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미등기 토지에 미등기지예요.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았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이전 등기한다? 아니면 그냥 내 명의로 그냥 보존 등기한다. 굳이 국가 명의 등기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빼주겠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이제 국가로부터 이전받았을 때 됐고. 그 다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등기원 인연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이제 포인트고. 그럼 이제 5번 가면 요거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직권 보존 등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고 이제 이것도 차츰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나올 질문. 그래서 하나 확인할게요. 그리고 이제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의 처분 제한 촉탁했을 때 이때 이제 등기하는 뭐 한다? 직권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좀 어려운 지문들이에요. 한번 읽어놓으셔야 되죠. 재밌는 거는 이제 요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거의 매년 이제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소유권 보존 파트. 요런 지문들이 이제 빈출 지문들이에요. 됐고. 자, 그 다음 2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소유권 이전. 이제 옳은 것 이제 뽑아볼게요. 첫 번째. 자, 소유권의 일병한 이전 등기할 때 뭔가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는요. 공유 지분이에요. 그럼 공유 지분은 우리가 넘길 수 있겠죠. 그럼 지분 얼마큼 넘기는지 그걸 이제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알려줘라 그 말이죠. 아니한다 X 됐고. 그 다음 이제 니은번 공유물 불분할 약정의 변경 등기. 자 이제 여기서 자 공유물 불약정.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일종의 권리 등기예요. 이것도 이제 갑부해놓은 등기 때문에 권리 등기고, 요거 이제 변경이니까 권리 등기니까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이제 공동 신청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또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민법상 조합. 우리 이렇게 했어요. 수업 시간에 민법상 조합이 얘가 뭐가 있죠? 민법상 조합 그러면 우리 이거는 동업 계약 그랬어요. 그럼 이 계약은 뭔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민법상 조합명의 등기할 수가 없고 등기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제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 문장 거기 나왔었어요. 등기 신청 적격 공부할 때 그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합유 등기할 때는 합유 이름은 적어줘요. 근데 합유 지분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유는 이제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 지분은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합유 지분 처분을 못해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이제 금방 민법상 조합에 얘가 동업 계약이죠. 근데 이 계약인데요. 지분 처분해버리면 이 목적이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합유 지분은 처분을 못합니다. 처분 못하니까 등기할 필요도 없다가 돼야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옳은 거는 이제 니은 디귿 2개 이렇게 이제 요제 어려운 지문들인데 한 번씩 다 들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되고. 자, 그다음 자, 22원도 소유권 파트. 소유권에서 이제 중요한 지문 모아놨어요. 이렇게 이제 소유권 이전돼 있고 이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자, 간공서가 토지 수용의 기업자인 경우에 수용이 왔네요. 여기 묶으세요. 앞으로 이제 수용은요. 포인트. 자, 수용 나오면 떠올라야 돼. 수용 주체가 간공서라면 간공서 수용할 때는 어떻게 등기한다? 간공서니까 그치 촉탁 등기해야 되겠죠. 요렇게 이제 자르세요. 또 이거는 이제 요 수용을 일반 기업에 쓸 때 그때는 단독 신청 그럽니다. 수용은 하나 외워주세요. 수용 주체가 간공서라면 어떻게 등기하고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단독 신청한다. 수용은 국가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있고 두 번째 2번에서 이제 자 1번 답이네요. 그럼 됐고 두 번째 이제 토지 수용 재결의 실효. 자 이제 무슨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등기했어요 국가 앞으로. 근데 그 후에 재결이 실효가 됐어요. 국가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수용이 실효했을 때 말소 등기는요. 여기는 이제 공동 신호로 등기해야 돼요. 자, 소유자 가비가 혼자 막 국가 등기 막 지우면 국가가 이제 기분 좋아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거를 못 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자, 수용 등기는요. 감공서 수용할 때는 촉탁이었고 일반 기업 단독이었죠? 재결이 실효됐을 때 요때 이제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 등기예요. 좀 특이하기 때문에 자주 언급되는 지문들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환매 등기. 환매는 이제 여기는 소유권 등기와 동일한 신용부에서 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제 환매 등기하고요. 소유권 등기는 동시 신청 등기예요. 근데 신청서는 따로따로 적어야 돼. 이제 동일한 정보가 이제 별개 신청 정보를 이렇게 별개 정보를 냈고. 자, 그 다음 이제 신탁. 부동산 신탁 등기예요. 여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한다? 수탁자가 이제 단독 신청합니다. 이제 신탁은 단독. 특이하고. 또 그다음 이제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신탁은 수탁자가 신청을 해야 단독 신청을. 근데 수탁 안 할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자나 위탁자가 이제 대유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환매나 신탁, 수용 여러 파트. 여기 이제 일단은 이제 1호가 수를 잘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3, 4달 들어가면 조금씩 이제 내용이 들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에서 이제 21, 22 이제 뭐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공동 소유 파트 또 이제 신탁이나 수용 파트 좀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 23번 요거 이제 뭔가 하면 우리 흔히 이제 등기법에서 이제 각종 등기의 이제 필요적 기록 사항들 요것도 이제 한번은 이제 들어보셔야 돼. 자, 첫 번째. 자, 지상권 등기할 때는요, 설정에 목적과 범위를 꼭 적어줘요. 목적과 범위. 이렇게 이제 됐고. 두 번째 이제, 지역권 등기할 때도 또 적어줘. 목적과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지역권은 뭔가 하면요. 자,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사용하는 권리예요. 이제, 어느 토지 위한 건지, 유역지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유역지 표시됐고. 그 다음 전세권 등기는 반드시 뭐 적어라? 전세금과 범위. 이렇게. 임차권 등기는 차임과 범위. 그럼 여기 볼게요. 네 문장. 자,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묶어서 우리 법에서 이제 여기를 용의권 그래요. 용의권은 이제 일필지를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필지 일부에 범위를 꼭 적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저당권 등기는요.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어줘요. 채권액과 채무자. 변제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임의적 기록사항 그래요. 임의적 기록. 이것도 이제 수업 듣다 보면 당연히 이제 외워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24번. 자, 가등기 돼 있고요. 틀린 것은. 자, 이제 가등기 파트도 특징.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자, 뭔가 하면 이거 이 얘기예요. 보존 등기를 하려고 가등기를 하겠대요. 그럼 지금 현재요. 보존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요, 지금. 등기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지.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2번에서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의 본등기를 하면, 이제 보세요. 이제 가등했다가 나중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 딱 했어요. 그때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상 효력은 가등기 한 날이 아니고 이건 본등기 한 날이지. 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수로 소급합니다. 가등기 시로. 자, 그런데 물권 변동 시기는 오는 본등기 시 발생해요. 우리는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2번 지문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꼭 하셔야 돼.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자, 들어보세요. 이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하고 순위만 따라가는 거예요.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 발생한다. 그래서 확인하고, 그럼 또 3번에서 이제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의 권자가 있을 때, 요 얘기 이제 보세요. 이제 자,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갑이고, 갑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 둘을 딱 불러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니들 둘 중에 시험 붙으면 내 토지금을 절반씩 주겠다. 2분의 1씩. 문제는 이제 보세요. 갑의 토지에 A, B 공동명의로 가등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 후에 이제 A, B가 시험에 둘 다 붙었어. A, B가 뭐 하겠죠? 본등기 하겠죠? 이렇게 이제 잘라볼게요. 자, 보세요. 이제 공동 가등기에서 이제 시험 다 붙어 본등기 합니다. 첫 번째, 전원이 전원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A, B가 등기하면 되겠죠. 두 번째, A가 가서 A, B 명의로 본등기합니다. 여기가 X예요. A가 가서 자기 지분에 대한 본등기한다. 요거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동가등기에서 첫 번째, 전원이 전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1인이 전원명의는 X.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본등기는 된다. 그래서 이제, 자, 거기 이제, 여기서 일부의 권자가 자기 가등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열심히 이제 정답으로 뜨는 지문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줄 읽으세요.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가운데 다른 등기 있겠죠. 이게 이제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 어떻게 한다? 등기한이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직권 말소. 그 다음 또 이제 볼게요. 가등기 해놨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말소할 수 있어요. 줄글게요. 자, 가등기에서 이해관계인. 자, 이게 뭔가 여기 가등기 이해관계인이네. 명인의 승낙을 받았으니까 말소를 공동단독, 이제 명인 승낙을 받아왔으니까 이제 말소는 이제 단독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이게 2월달 모의고사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2월달 모의고사는 좀 어려워요. 왜? 이거 다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지금 이제 시험날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이번 시험 딱 끝나고 나면은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나 없나 연습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시험 나온 제목 있잖아요. 잘 보셔야 돼. 이제 막 확인해 보면 여기서 이제 이건 가등기가 될 거고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제목들이 이제 매년 이제 그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복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리 잘 해주시고, 이제 다음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